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남북 표준시 통일 방안 그리고 북한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3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에는 핵실험장을 언제 어떻게 폐쇄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답을 좀 줬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풀이해야 될까요? 비핵화에 대해서 예. 김정은 위원은 결단을 내렸다. 진정성을 믿으다오. 또 더 나아가지고 이런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것은 지금 이제 용도 폐기 무용지물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적 의식이 많은데 예. 직접 한미 전문가들 또 언론인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앞으로 북한이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신고를 하고 또 검증도 받겠다. 예. 이런 메시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핵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를 하는데 미국도 앞으로 체제 보장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한 준비, 선제적 조치를 바라는 그런 압박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양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네.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필요 없어졌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예상이 됐고요. 이 의미를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가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CBID입니다. 예. 네.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예. 불가역적 그다음에 이제 전부 그 시설을 폐쇄하는 이 4가지 목표를 이행을 해야 이제 완전한 핵 폐기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봐라.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폐쇄라면 이제 다시 못 쓰니까 불가역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폐쇄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완전한 비핵화 이 한마디만 들어갔는데 네. 그 향후의 어떤 절차나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행도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지금 북한이 폐쇄를 공언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면 총 4개 정도의 갱도가 있는데 1, 2번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3, 4번은 아직 건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폐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2개가 더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한미 정보 당국의 이런 풍계리 핵실험장 예. 내용물을 보면은 때론 동서남북 네. 이렇게 실험장 갱도 이야기하고 때론 1, 2, 3, 4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동서남북보다도 1, 2, 3, 4번을 사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 갱도는 이 2006년대 첫 실험할 때 거기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1번 이거 1차 핵실험한 뒤에 그것은 용도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2번 지금까지 2번 핵실험장에서 한 5번 정도 이런 것을 알려졌는데 네. 지난 5차, 6차 시기에 이 폭발 규모를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방 같은 경우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4번 갱도 네. 마지막 4번 갱도 이것은 파다가 안반, 돌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파는 중에 중단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3번 갱도입니다. 예. 3번 갱도 이거는 항시적으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만 내리면 한 달 내에 핵실험 할 수 있는 것도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먼저 한 2곳 정도 이야기하면은 예. 2번 아니면 3번 또 특히 만 3번 같으면 3번에서 가지 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풍계리 이제 시험장을 폐쇄하고 닫겠다는 거는 예.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뭐 핵을 안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이제 핵? 예. 과거에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도 현재까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풍계리를 가지고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좀 대외적인 이런 상징적인 그런 뭐 행사를 좀 하겠다 이런 뜻인데 예. 네. 이제 여기에 뭐 너무 우리가 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라든가 또 폐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봐야지. 예. 이거는 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직까지 이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 입구에 그냥 발을 그렇죠. 들여놓은 네, 첫 상태니까요. 걸음이죠. 이제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한미 언론도 다 와라. 그리고 전문가들도 와라. 우리가 보여주겠다. 폐기하는 장면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허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해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제 우리 수석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네. 보통 보통 핵이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는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한다는 것은 네.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불능화 단계의 한 가지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것을 뭐냐 하면 전문가들 또 우리 언론 관계에 다른 것은 아마 도면도 보여주고 특히 거기에서 두 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핵실험할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도면을 보여주 예. 안에서 CCTV를 다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해체하는 것이 폭발을 시킬 것이지. 예. 폭발시키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그 자리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핵실험을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뭐 방사선 이런 물질 이런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조심해 가면서 아마 다시는 여기서 핵실험을 하지 못하는 예. 그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 네. 6월 27일 날 육자회담 당시에 이제 쭉 합의를 좀 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5년 9.19 이제 비핵화 공동 성명이 나오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북한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영변의 냉각탑. 예. 냉각탑을 원자로 냉각탑을 이제 CNN을 불러들여 가지고 예. 네.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준 것이 있는데 뭐 이번에 의미라면은 좀 빨리 이런 하나의 뭐 불능화 이런 조치를 좀 가시적으로 보이겠다는 것인데 그때 이제 네. 3년 걸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뭐 육자회담이 지금 잘못 가고 깨지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이제 아마 좀 냉각탑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루어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금 기다리면 그 현장을 또 직접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여기에 함의된 어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체제 보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자주권을 인정해라. 네. 북한 한상선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 사례로서 미국이 북한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된다. 예. 이렇게. 물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북 간에 이미 91년도에 불가침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행만 남았겠죠. 네. 두 번째 또 체제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를 인정해라는 겁니다. 체제 인정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진정 행동은 뭐냐니까 수교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분계시고요. 네. 그렇죠. 예. 마지막 세 번째 체제 보장은 뭐냐니까 불가침 또 했고 수교됐다 하면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 발전에 있어 가지고 방해를 하지 마라. 예. 장애물을 제거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히 된다면 이것은 체제 보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막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선두에서 가지고 우리 비핵화를 간다. 경제 발전 간다. 라고 한다면 당정 군민까지 일률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집들. 미국은 뭐냐니까 의회의 권한과 행정부는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은 이제 특히 불가침 조약과 수교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미 의회의 권한이다. 네. 그래서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이 예.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남북이 오늘 브리핑에서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지금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3시 20분이면 북한은 2시 50분인가요? 네, 저희가 30분 빠르죠. 차이가 이렇게 네. 나는 상황인데 표준시를 통일하겠다. 우리가 먼저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30분을 변경했으니까 우리가 서울에 맞추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을 북한이 과거에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30분 이렇게 늦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 네. 이 국제사회의 모든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에는 금융시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일 금융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30분 차이를 뒀다면은 그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신들이 계속 불편하니까 예. 네. 이번에 이제 좀 약간의 그 개방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와 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교류도 많아지고 우선 그 교통이 서로 아마 활발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30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자신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네. 하나의 북한이 앞으로 좀 변하고 개방하겠다는 하나의 신호를 이런 식으로 표명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남북이 그 철도나 그런 게 통하면 시간이 맞아야지 기차표 끊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혼란이 많죠. 예, 예. 저도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 정말 동감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뭐냐면 북한이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서울시 같이 하다가 예. 평양시 돌리느냐. 그러게요.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됩니다. 네네. 네. 이건 뭐냐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 북한 측에서 북한이 먼저 하겠다. 이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이죠. 예.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직접 이제 남쪽 내려가지고 2개의 시간을 보고 상당히 불판을 놓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건 이 표준시 서울시로의 복원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 뭐냐면 남북 간의 표준화 작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기계, 부품 이런 거 표준화인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게 먼저 안 되면은 차후에 북한이 계획 개방되면은 중국식으로 표준화 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또 패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술, 제품 이런 부분에서 표준화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언어 지금 이제 우리말, 계름말 사제 이렇게 가지고 남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금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에 착수를 했습니다. 미일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비핵화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 김정은 위원장 이 제일 주목받았던 것이 두 분만이 소위 도보 예. 다리에서 밀담이랄까 두 네. 분만의 단독 대화를 이제 나눴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그 주위 사람들이 새들만 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아마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번에 마무리가 됐고 예. 결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구축 이런 걸 위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이게 세트로 가야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이 북미 간에 지금 신뢰가 없거든요. 네.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판을 벌여놨지만은 아직도 미국의 저는 워싱턴의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의구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는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많이 타진하고 파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이제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저희도 감동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그런 인물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느껴진 거잖아요. 앞으로 북미 회담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을 가졌을 때 서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 본론과 이제 결론은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에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임숙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 그 이 판문점 선언은 네. 한반도 재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쪽으로 가야 그래서 되는군요. 북미 정상회담. 그러면 예. 완제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압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 그다음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체제 보장. 네. 이 두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했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까지도 지금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리게 또 북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한국이 물론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합의를 아주 단단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 시간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만이 뭡니까? 미국도 빨리 의회와 행정부에 합의를 해가지고 체제 보장에 대해서 그걸 하고 북한도 뭡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의심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CVID에서 가장 기본이 완전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완전한 게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북한의 완전한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 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미국도 뭔가 지금 이제 북한에게 체제 보장에서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석님 그리고 이번에 완전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이었고, 근데 막 그 정상회담 전에 공동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말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단어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방안은 빠졌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괜찮은 공동 선언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비판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 예.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건 미북 간에 하여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 번도 그 남북 문서에는 이 비핵화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다뤄진 게 이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인데 네. 그때는 왜 그러면 이 핵을 가지지 않고 배치도 안 하고 만들지도 않고 이런 합의를 했느냐? 그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습니다. 예. 핵실험 네. 조금 핵의 그 시험 가동 그 핵시설에 그런 거 정도 할 때고 그때 북한의 목표는 미군이 운영하던 그 과거의 냉전 시대의 전술 핵무기를 남쪽에서 빼라. 예.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아가지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남북 관계 문서에는 한 번도 이게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첫 예. 시작이 이제 첫걸음이 잘 떼어졌다. 아까 우리 양 교수 말씀하신 대로 완성은 북미 회담에서 이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개최가 될 건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 후보지를 2개 정도로 줄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몽골과 싱가포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미국 언론 보도 당시 그것이 그 백악관 확인 거친 건 모르지만도 5개, 3개, 2개, 앞으로 한 일주 정도 되면 하나를 고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미국, 북한, 한국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제외한 제3국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 또는 몽골을 내주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겠냐. 네. 우리는 판문점 아니면 한반도 내.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제주도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진인 평양에 가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회담 그리고 이행 로드맵까지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북미 간에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 같는데 그 이후에
남북미 삼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 문제 예. 이까지 한다고 지금 이제 합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이것이 그렇게 연내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을 볼 때 우리 정부는 아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날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종전선언까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 네. 그렇다 보면 좀 판문점을 선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좁힐 수는 없고 네. 평양, 판문점, 싱가포르 그 세계주에서 한 군데 아니겠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망해 봅니다.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열릴 것 같은지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두 개만 좀 네. 짚어볼까 하는데요. 싱가포르 아니면 평양. 아, 싱가포르나 평양.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시기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